그렇게 묶다 보면은 이제 그 중에 멤버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장애가 나면 기본적으로는 전체 데이터가 다 날아가거든요. 오늘의 주제 스토리지 10분 만에 완전 정복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지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PC에 연결하는 게 외장하드라고 하면 서버에서 공간이 더 필요할 때 연결하는 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장하드는 하드가 몇 개 안 들어가는데 스토리지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드가? 더 큰 용량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특정 하드에서 장애가 났을 때도 데이터가 망가지지 않는, 손실되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녹아 있어요. 나스와 스토리지는 어떤 게 다를까요? 엄밀히 말하면 나스도 스토리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는 네트워크에다 연결을 해서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이제 같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특수한 형태의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스토리지는 사실은 사스나 광 케이블 갖고 연결합니다. 그럼 스토리지의 종류 뭐 있을까요? 하드웨어 기준이랑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는 나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BAS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하드 드라이브를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한 커다란 하나의 그 통 안에다 넣은, 통상적으로 스토리지는 레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클라우드에도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토리지에는 컨트롤러라던가 레이드를 구현하는 장비들을 하드웨어로 구현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게 됐어요. 하드웨어가 좋은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가 좋은 거예요? 점점점 소프트웨어적으로 옮겨갈 거예요. 하드웨어는 최소한의 용량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어요. 그 스토리지는 레이드 기능이 돼야지 된다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레이드 기능이 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적은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를 여러 개 묶어서 더 큰 용량, 가상의 용량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묶다 보면은 이제 그 중에 멤버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장애가 나면 기본적으로는 전체 데이터가 다 날아가거든요. 하드 드라이브에 장애가 나더라도 데이터가 이제 손실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레이드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0부터 뭐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알 수 있게. 레이드 중에 레이드 0은 그냥 묶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레이드 1은 미러라고 해가지고 원본이 있으면 사본을 똑같이 만드는 거. 1대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을 사면 50치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런 게 레이드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2, 3, 4는 실제로 안 쓰이니까 생략을 하고 레이드 5는 드라이브 5개를 가지고 레이드 5를 묶으면 그 중에 4개 정도의 용량만 가용량으로 뽑히고 나머지 하나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 복원을 하기 위한 페리티 데이터 용도로 쓰이게 되고요. 이거는 이 볼륨에서 드라이브가 하나까지는 장애가 나도 돼요. 하나로 모자라다. 그래서 레이드 6가 있어요. 레이드 6는 전체 묶어놓은 그룹에서 2개까지 하드 드라이브가 장애가 나더라도 데이터가 유지가 됩니다. 스토리지는 그 레이드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냐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르긴 하겠네요. 네, 아까 레이드 6까지가 표준이고 좀 더 크게는 5랑 빵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드 5 그룹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레이드 빵으로 묶으면 성능이 더 빨라지죠. 그런 애들을 레이드 50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저장 매체가 필요하잖아요. 스토리지는 어떤 매체가 들어갈까요? 전에는 하드만 썼었어요. 하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요즘에는 반도체 드라이버라고 하는 SSD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 SSD 얘기 나왔는데 그거 좀 비싸잖아요. 100% SSD를 장착한 거를 올플래시 어레이라고 하는데 많이 비싸니까 요즘에는 SSD 요만큼에 하드 드라이브 이만큼 해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드 드라이브로 만든 스토리지보다는 빠르고 대신 올플래시 어레이보다는 조금 성능이 빠지는 그런 형태의 스토리지를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유명한 스토리지 업체 몇 개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가장 먼저 EMC가 있고요. 이제는 대리 인수해서 이제 대리 EMC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다치 스토리지가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나스로 유명한 네뎁이 있고요. HP에 지금 같이 있는 3파 스토리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프로미스라던가 인포트렌드 그리고 파웨이, 인스퍼 같은 그런 큐냅이나 시놀로지는 그 우리가 그 나스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이 회사는 스토리지는 만들진 않나요? 어떻게 보면 나스도 일종의 스토리지긴 한데 이제 이거는 용량을 증설하는데 좀 나름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게이트에서 만든 제이밭을 저기다가 큐냅에다 장착을 해서 용량을 아주 크게 증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스토리지도 OS 깔아야 합니까? 그 안에 약간 변형된 형태의 리눅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냅샷을 찍는다거나 이런 특수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지 이제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대략적인 가격도 좀 소개해 주세요. 개인 사용자가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소규모 그런 업무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수십만 원대. 근데 하드 드라이브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최소한 몇백은 하죠. 스토리지도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가게 되면 그때는 뭐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가 비싸요? 들어가는 하드가 비싸요? 개인용 같은 경우에는 하드 드라이브가 더 비쌀 것 같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로 가게 되면 이거를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자체로 이제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어디다 보통 설치할까요? 이것도 전산 장비 일종이기 때문에 그 전산실에 서버가 설치되는 그런 형태의 전용 렉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돼요. 뭐 서버랑 그
그 스토리지랑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건가요? 작은 규모인 경우에는 서버 밑에다가 스토리지를 장착을 하는 경우도 그게 제일 흔한데, 좀 큰 규모로 가게 되면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존, 서버는 서버 존, 백업은 백업 존, 네트워크 존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어요. 담당자들이 그 서버 관리자 따로, 스토리지 관리자 따로 있나 아니면 보통은 다 같이 하나요, 이렇게? 큰 규모인 경우에는 스토리지 담당자가 백업까지 겸용을 해서 따로 있고요. 서버 담당자는 서버만 담당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또 네트워크 담당은 네트워크 담당 따로, 보안은 보안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약간 작은 경우에는 뭐 한 분이 그냥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하드가 막 300개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장애가 어디가 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장애가 나면 삑 소리가 나요. 그리고 LED도 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GUI로 들어가면 웹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어디가 장애가 났는지를 또렷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몇 번째 하드가 불량이 되게 딱 나옵니까? 네, 불도 켜지고, 그 다음에 관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SMS로 받아볼 수 있다거나 이메일로 받거나 이런 모니터링 솔루션이랑 연동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도 몇 번 하다 고장났어요라고 이렇게 문자가 딱 옵니까? 솔루션을 적용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일반 하드보다 이 스토리지 하드가 굉장히 더 비싸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하드는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하드 드라이브에 비해서 좀 더 성능도 고성능이고, 뭐 연결하는 방식도 좀 독특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그렇고 좀 많이 비쌉니다. 스토리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거가 있을까요? 용량 산정을 하는데, 근데 테이프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지만 하드 드라이브는 10진수 단위 용량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20테라 하면 그 안에 20테라를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2진수 단위의 데이터를 OS에서는 2진수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서 한 10% 정도 용량의 차이가 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보면 데이터는 늘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비율로 늘어나는지 정도는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업무 특성이나 중요도도 같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좀 더 스토리지 성능이라든가 용량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메인보드가 좀 버전이 낮으면 그 새로 산 하드 막 사가지고 막 공룡 딱 끼면 인식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스토리지는 그러지 않나 보네요. 제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를 살 때는, 이제 도입을 할 때는 이제 이 제품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고 그거보다 더 고용량 하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 인클로저를 새로 하거나 심지어는 스토리지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스토리지 AS 얼마나 해줍니까? 보통은 이거 3년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기간을 높여가지고 이제 5년이나 그 이상으로 연장하실 수도 있어요. 서버는 유지보수 할 때 대략 한 5에서 7% 정도의 장비 금액의 유지보수를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 스토리지는 어떻습니까? 스토리지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게, 공공이나 이런 데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가지고 하드 드라이브를 반출을 안 해줘요. 장애가 난 그런 하드 드라이브를 반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브를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새 하드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그런 서비스들도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으로 쉽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